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세 번째 2021년 경제전망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이 벽 뒤가 안 보일 만큼 정말 2020년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내년 경제를 바라보고 그 경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게 되었는데 마치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옵니다. 본 강의가 내년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벽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변화에 투자하라.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 경제에는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적극적으로 또 포착하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먼저 대응해서 그 위험 요인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된 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2021년 경제를 요약하여 이탈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0년에 엄청난 경제 충격으로부터 이탈하는, 벗어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나 이 벗어나는 구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진 않는다. 결국 이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의 경제에 먼저 들여다보면서 변화에 대응하는 자, 준비된 자에게 이탈점이 찾아올 수 있겠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2021년 경제전망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11월 7일 2021년 경제전망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될 제 강연에 좀 많은 관심과 또 그것을 통한 또 많은 시사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2021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익남에서 단 한 번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2021년 경제전망 유료 강연 11월에 있는 그 강연에서는 토요일이죠. 그 강연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편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편은 제가 가급적이면 오늘 경익남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경제전망 이 책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항상 다루고 있는데, 자, 2019년 경제전망 책에서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2019년에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조정된다. 그래서 투자하지 마시라고 부동산 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2020년 경제전망 책에서는 2020년에는 매매 가격이 고공행진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책에 써놨죠. 특히 2020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탈동조화라고 했죠.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따로 논다. 그래서 수도권은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지방은 계속 갈짓자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고 했죠. 얘기가 다 맞았죠. 2021년 경제전망 이 신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2021년에는 이탈점이다. 2020년까지는 두드러지게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21년에는 이런 회복되는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로를 벗어난다, 이탈한다. 그래서 이탈점이라고 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분만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소위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재택근무를 활용화자가 되죠. 그래서 큰 오피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이 오피스 공간을 줄여서
차라리 임차료를 덜 내고 재택근무를 활용하자. 이것이 기업의 경영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역시 다양한 이 오피스 시장의 상용 부동산 시장, 이 시장에 공실로 작용이 되겠죠.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줄이고 매출액이 줄어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에 이 오피스 공간을 줄여나가고도 있지만, 동시에 두 번째 재택근무라는, 그리고 저녁 근무 시간도 줄죠. 52시간 근무제를 활용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오피스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트렌드는 굉장히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 말고도 상용 건물들이 크게 충격을 받고 있죠. 대표적인 상용 건물이 누구 겁니까?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소위 임차인들이 계속 줄어들죠. 가장 걱정이 되는 대목, 방금 제가 한 5시부터 이거 강의를 시작했지만 그 전에 한 기자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K-웨이브라고 해서 탈동조화, 서로 따로따로 노는 모습, 양극화가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극화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임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거의 한 1년이 되는 시점에 많은 폐업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집중됐던 3, 4월을 기점으로 해서 1년 정도가 되는 시점에는, 그 동안에는 사업이 잘 안 되지만 버티자. 그리고 임차 계약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폐업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 소위 셧다운, 락다운이 펼쳐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또 안정적으로 소득을 영위하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임금 근로자, 공무원이나 대기업 대부분은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 계속 소득은 유지되잖아요. 그러나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임차료 내지 못해서 우는 정말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 눈물, 그런 것들이 격차를, 양극화를 더 벌어지게 만든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양극화가 계속 벌어진다. 우리는 이 양극화라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경제적 트렌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 밑에 계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방송이, 그리고 제 경제전망 책이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실제 상용 부동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글로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제 이 뒤통수 때문에 가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죠. 주택 매매 시장 편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무제한 양적 완화, 재정정책,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소위 헬리콥터 머니가 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산 가치, 코로나19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산 가치 올라갈까? 왜 이렇게 주가 회복될까? 이것은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걸 떠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 세계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다른 주요국들의 상승률에 비하면 비할 때가 아닌 만큼 여러 선진국들의 대규모 양적 완화와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그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주택 매매 가격이 고공행진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볼 것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진단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일어나 드릴게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진단을 보면 미국과 유럽이 대표적이 되겠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20년까지 우상향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급락하죠. 이거는 쇼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다가 대규모 컷이 발생한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컷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리 일어나는 일이다. 그 이유는 앞에 처음에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실제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을 보세요. 보시면 2020년 1분기와 2020년 2분기에 걸쳐서 공실률이 어떻게 되나, 대부분이 줄어든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공실률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늘어나요. 공실률이 늘어난다. 그것은 소위 기업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그런 트렌드, 그리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기도 하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달하면서, 폐업이 속출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런 관점에서 소위 부동산 금융이죠.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 중에서 글로벌 상업 부동산 금융, 바로 리츠가 있죠. 리츠 추이를 보세요. 역시 리츠도 지속적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유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요 섹터별로 리츠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 대상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하락하죠. 그 수익률이 다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된 그런 섹터들이 대부분이죠. 그 충격이 가장 큰 영역들을 중심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나마.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 쇼핑몰, 그죠? 쇼핑센터, 리테일, 오피스, 이런 영역은 소위 리츠 수익률이 급락한 그런 섹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네요. 결국 상업용 부동산 금융, 이 리츠에 있어서도 그 충격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걱정될까? 제가 지금부터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내 기관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아태 지역을 막론하고 오피스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호텔이나 산업 영역,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굉장한 비상등이 등장했다.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이 투자 전략, 기관들의 투자 전략에 선회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강조 설명 하나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 있는 영역이죠.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을 진단해보고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 지수를 어제 그저께 열심히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원래 글로벌 시장만 보여드리려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나마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지 않나 해서 그려드렸는데,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논다면 전체적으로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에 들어서 그 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죠. 물론 그만큼 하락하지 않은 지역, 서울, 경기가 있는가 하면 그 밖에 다른 지역들은 더 크게 하락하기도 했죠. 충남, 경남, 전남, 이런 지역은 더 가파르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죠. 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추이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 가격이 왜 하락할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폐업과 사업 정리, 구조조정, 그리고 재택근무 활용, 이런 것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을 만드는 건데, 정말 공실이 늘어났나 한번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분류할게요. 오피스와 상가. 물론 오피스텔도 있습니다만 오피스, 상가. 상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상업용 이 건물 중에서도 중대형 상가냐 소규모 상가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보통 합니다. 이것은 제 기준의 구분이 아니라 한국감정원 기준의 구분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오피스의 영역에서도 공실률이 가파르게 늘어나죠. 그리고 소규모 상가도 공실률이 가파르게 늘어나죠. 근데 공실률의 레벨로 보나 중대형 상가는 레벨이 12%예요. 레벨로 보나 공실률이 빠르게 늘어나는 그 속도로 보나 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근거를 대변해주는 통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지역들에 걸쳐서 실제 어떻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의 변동폭이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공실률이 늘어났다. 그래서 소위 상용 건물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속해 계시고 어느 지역에 더 관심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공실률이 많은 지역의 경우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 광화문은 공실률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2020년 1분기와 2분기 간의 공실률의 격차예요.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가 이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4.9%포인트 공실률이 늘어났는데 테헤란로 서울 역삼 강남 이쪽에 있는 테헤란로는 마이너스 2.2%포인트 공실률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그러나 광주 상무지구, 경기도 성남구 시가지, 그리고 삼척 중앙시장 가장 많이 공실률의 변화를 보인 영역이 구미산업단지였어요. 제가 판단해 보면 거제도 역시 3.9%포인트 공실률의 변동폭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경기도 하남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런 편차는 물론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공실률은 늘어난 것이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19의 충격이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공실률로서 대변될 만큼 그 추이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무디스의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초록색 vacancy percent. 그러니까 얼마나 공실률이 많아질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공실률이 2020년부터 21, 22, 23, 24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무디스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무디스가 미국 오피스 공실률을 전망을 했는데 2020년보다 21년, 22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회복, 리커버리가 좀 지연된다. 그리고 폐업을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창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구조조정을 경험한 기업들이 다시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 단기간 안에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택근무를 한번 활용해 보니까 유용하네. 또 임대비 엄청나게 경감되네. 라는 것을 경험하고서 오피스를 더 늘려나갈 필요는 없겠다. 그런 면에서 공실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공실률이 늘어나고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잖아요. 공실률은. 우리 주택시장으로 치면 미분양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미분양주택 추이 꼭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2021년에도 안 좋겠구나. 자, 주택 매매 시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여러 국제기구나 여러 공신력 있는 무디스 등과 같은 평가 기관들의 전망을 보면요, 두드러지는 표현이 뭐냐면 공조입니다. 공조.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아니라 동조죠. 동조, 공조. 그러니까 글로벌리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2021년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와 당연히 같이 움직일 것이고,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주된 특징들이 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택매매 시장표는 여러분 책이나 오마이스쿨 유료 강연을 통해서 또 살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를 하는 면에서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망 책 모으기라는 이벤트인데요. 2021년 경제전망책을 구매하시고 댓글을 다시면 그 댓글 다는 이벤트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면 2020년 경제전망책을 발송해 드린다 하는 이벤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참여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